처음 이 사진을 보고 저는 헉 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보는 스타일의 대시보드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 중에서도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계기판이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온 디자인이 적용되죠. 경계가 없이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수평으로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하부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다리 부분이죠. 얼마나 튼튼한 다리로 개선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이번 주에 4세대 카니발이 드디어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말 반가웠는데 이유는 새로운 신차였기 때문에 반가웠고, 아빠를 대표하는 미니밴이라서 한편으로 반가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카니발이 출시가 되면 한 달 정도의 텀을 두고 투싼이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투싼의 출시도 이제 한 100여일 정도 남았다고 할 수 있는데,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국내 도로에서 투싼 유장막 차량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산타페 뒤에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인데, 채널 구독자께서 소중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죠. 한층 커진 투싼의 크기를 사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부 영상에서 투싼의 휠베이스 사이즈를 최초로 알려드렸습니다. 당연하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산타페를 위협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미처 힘들었죠. 현재 출시되는 산타페 TN과 한 30부터 35mm 정도 작은 정도의 휠베이스가 차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산타페 TN과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더 큰 휠베이스를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형 투싼의 경우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내 공간이 구형 산타페 DM 수준으로 커질 것 같은데, 중형 SUV 수준으로 커진 투싼의 상품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줄자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휠베이스는 2700부터 2730m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타페 DM보다 좀 크고요. 신형 투싼 그리고 산타페 TM 정도의 휠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해주신 사진을 보면 원형 휠 하우스의 디자인이 아닌 각진 형태의 휠 하우스의 디자인으로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죠. 바람개비 형상의 휠 디자인과 함께 언제든지 앞으로 붕 하고 돌진할 것 같은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가 선명하게 점등된 사진인데, 지금까지 출시가 되었던 현대자동차의 SUV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죠. 테일램프의 형상이 작은 차량에서 보통 가로 형태가 많고요. 팰리세이드와 같은 대형 SUV에선 세로 형태가 많은데, 신형 투싼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대각선 형태입니다. 이런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제보를 해주신 구독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포착되는 차량들은 실제 양산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팀 투싼 NX4 네이버 카페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동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조 브레이크 등 사이즈와 형태는 기존 투싼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각선 테일램프의 그래픽은 마치 기존 차량에서 바깥쪽 그래픽을 활용한 것처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미등이 작동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양쪽 테일램프만 점등되는 방식이죠. 안쪽에 희미하지만 미등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도 맛집 아차 채널에서 공개한 투싼의 예상도를 보며 테일램프 디자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에는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 출시되는 현대차 SUV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반떼에서도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한 줄로 길게 연결했었죠. 또 곧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서도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형 투싼의 경우도 유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점등되는 방식이 아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처럼 리플렉터 타입으로 제공될 것 같습니다. 방향지시 등의 위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퍼 하단 쪽에서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GV70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범퍼 하단부에 방향지시 등이 제공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SUV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공될 것 같네요. 싱글 머플러 타입의 트윈팁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머플러 디자인을 중요시하죠. 실제 이렇게 출시가 될까요? 팀 투싼 NX4 카페에서 촬영한 하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수도꼭지 머플러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밝기를 조절했는데, 디자인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싼은 고성능 N9까지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트림과 커스텀 패키지에 따라서
머플러 디자인의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된 신형 투싼의 하부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의 밝기를 올렸습니다.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쉽게도 볼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다 보니 포착된 사진만으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는 쉽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아무래도 기존 차량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기존 투싼의 전면부 하부입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동시에 두 사진을 비교해보며 언더커버의 디자인과 재질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의 경우 탈거를 해서 정확히 비교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좀 더 탄성이 느껴지는 재질로 변경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비의 용이성과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서브프레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죠. 좀 더 넓게 커버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만으로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요. 추후 출시가 된다면 두 차량을 리프트로 올려서 함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는 하부의 사진인데 전면부만 보고 넘어가기는 너무 아쉽죠. 하부는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다리 부분이죠. 얼마나 튼튼한 다리로 개선이 되었을까요? 운이 좋게 사륜 차량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중앙을 자세히 보시면 사륜 차량에서만 제공이 되는 디퍼런션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밝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리어 크로스 멤버의 두께와 스프링의 규격, 그리고 스프링 접지 부분도 한층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륜 차량에서 보강된 것인지, 이 부분은 사륜과 이륜 차량의 부품의 품범을 보고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달라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언더커버가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적용된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네요. 더 넓게 적용해 준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한층 줄일 수 있고요. 보호 역할도 강화할 수 있는데 착급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형 소렌토 하부 영상에서 이 부분도 알려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영상 위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역시 아쉬워서 기존 투싼과 비교해봤습니다. 이륜 차량이다 보니 하부가 조금 허전해 보이는데 보는 각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부분도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저 역시 차이점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라서요. 출시가 된다면 두 차량을 직접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형 투싼에는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포함한 저중심 설계가 되었죠. 또한 새로운 레이아웃이 적용되면서 무게 배분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주행 성능이 크게 개선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보다 젊은 감각의 투싼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의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단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투싼에 어느 정도의 공을 들였을지 이 부분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신형 투싼이 출시가 된다면 국내 제조사 최초로 SUV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하는 차량이 바로 투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차량이죠. 이번 12부 영상에서는 후면부 디자인과 하부를 중점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부 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산타페처럼 차체가 더 커졌기 때문에 투싼의 주행 성능이 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포착된 실내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그동안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착이 되었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플로팅 타입의 인포테인먼트가 제공될 것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메리표형 방식의 인포테인먼트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채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는 반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이 호가 될지 아니면 불이 될지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해보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현대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진을 보고 저는 헉 하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 보는 스타일의 대시보드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 중에서도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계기판이 위로 이렇게 솟아올라온 디자인이 적용되죠. 경계가 없이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수평으로 연결된 디자인입니다. 운전석 좌측에 있는 도어 트림에서 계기판, 센터 패시아, 조수석이 실내를 감싸듯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전방 시야가 딱 뚫려 있는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외부에서 계기판 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경우 반사가 되겠죠.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에 밝기를 최신 스마트처럼 대폭 강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OLED와 같이 신소재를 새롭게 적용했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내부의 그래픽도 이채로운데요. 젊은 느낌의 시인성이 대폭 강화된 그래픽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투사는 외부 디자인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실내 디자인도 처음 보는 디자인이, 즉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1000만 대를 돌파할 차량으로 기록될 신형 투싼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세요.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